퀸즈의 리치몬드 힐 지역에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이 동료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뉴욕주 일원의 소규모 약국들이 최근 중간 메이징 회사인 PBM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 정부의 규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주민의 과반수가 뉴욕시의 아마존 유치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020년 미국 대선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여야 의원들이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합 논란 등으로 첨예화된 한일 간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요일 저녁 6시경 퀸즈의 리치몬드 힐 지역에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 한 경찰이 동료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 당국은 어제 저녁에 퀸즈에서 강도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들이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18년간 근무해온 베테랑 경찰 한 명이 동료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발표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It was a very difficult, painful night for our city. We lost a very good man, Detective Brian Simonson. 18 years on the job, protecting the people of this city.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커미셔너도 이번 사건은 동료의 총탄에 사망한 한 경찰관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전하며 이는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범인을 제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긴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퀸즈에 소재한 한 티모빌 셀폰 가게였으며 후에 강도로 지목된 범인은 수차례 총을 맞고도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총격전에 함께 출동한 동료도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인 업소들을 포함한 뉴욕주 일원의 소규모 약국들이 최근 중간 매니징 회사인 PBM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 정부의 규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약국과 제약사 보험사 간의 미들맨 역할을 하는 PBM들은 개인 약국들에게 환급액을 낮추거나 사전 공지 없이 환급 비율을 변경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약국들은 이러한 중개 역할을 하는 매니징 회사들을 통해서야만 제약 보험사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개 역할을 하는 이 매니징 회사들이 지나치게 수수료를 챙겨 약국에 돌아오는 이윤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들을 컨트롤하면서 의사가 정말 원하는 환자한테 원하는 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만들고 환자 자신들도 정말 원하는 약을 받지 못하는 그런 횡포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로 약국에 주는 그런 비용을 그러니까 의료 수가를 굉장히 낮춤으로써 약국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PBM으로 알려진 중간 매니징 회사들이 결정한 낮은 환급액으로 보험사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 약국들도 본전을 못 건지는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약사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개인 약국 500개 중 70%가 지난해 업무 시간이나 직원 수를 줄여야 했고 92%는 올해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약국 업체인 CVS와 메이저 보험사 에트나의 합병과 관련해서 대형 체인은 같은 약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니 이윤이 많이 남고 소비자에게 받는 약값은 같기 때문에 개인 약국만 부담이 커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인 약사회를 포함한 뉴욕시 주 약사협회는 캠페인을 위한 기금도 조성하면서 주정부에 약사들의 고충을 전달해 PBM의 횡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회 36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 경선 없이 찰스윤 이사장이 단일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단일 후보 인준을 위한 일정을 정했습니다. 선관위원이자 선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광수 변호사는 오는 23일 1차 후보 공약 발표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장 선거에 한 명의 후보만 나설 경우 1회 이상 선거 공약 발표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 후보자는 총회에 출석해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3월 2일 총회와 함께 윤 후보의 2차 공약 발표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아마존이 제2본사 부지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버지니아주의 크리스탈 시티를 선정한 후 많은 뉴욕 정치인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고 나선 것과 달리 뉴욕 주민의 과반수가 뉴욕시의 아마존 유치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주민 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가 아마존의 유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58%가 아마존의 롱아일랜드 시티 입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3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마존 제2본사의 롱아일랜드 시티 입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시카고와 업스테이트 뉴욕 등에서는 해당 지역으로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람 이마누엘 시카고 시장은 최근 아마존이 뉴욕 제2본사 설립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아마존과 접촉해 제2본사 지역으로 시카고를 고려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제2본사 부지를 시카고로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역 경제 매체 크레인스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마누엘 시장은 올해 5월 임기가 끝나지만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 대다수가 아마존 유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마존이 제2본사의 롱아일랜드 시티 유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소문을 흘려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뉴욕 정책 결정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020년 미국 대선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이 보이고 있는 행보와 그의 측근들의 반응에서 그가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는 15일 뉴햄프셔주 나슈아의 짐 돈체스 시장을 방문한 뒤 저녁 식사 시간에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눌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로 콩코드로 가 지역 단체와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뉴햄프셔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일찍 열리는 주로 만약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초기 선거운동에서 공들여야 하는 주로 꼽히는 주입니다. 이번 여행은 드블라지오 시장 참모들이 일찌감치 전국 정치판에 대한 경험을 쌓는 행보로도 보여집니다.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선 캠프 등 전국 수준의 정치적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참모진을 새로 꾸미고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들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번번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주 초에 있었던 주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혼잡세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 여야 의원들이 강제 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첨예화된 한일 간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오랜 기간 지속됐던 한미일 연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상하원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일 3국의 유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원과 하원이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는 27일에서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왕 사죄 발언과 관련해 일본에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른바 일왕사제 발언과 관련해 일본에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일은. 지금 위안부 문제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진정 어린 사과예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비판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내적,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들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 의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5당 지도부와 함께 미국 내 대북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미 하원에 실권을 쥔 낸시 펠로시 의장과 만나 지지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한 국회 대표단 의원들은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것 같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말을 인용해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캘리포니아 마데라 카운티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길가에 버리고 간 비정한 산모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방금 태어난 여자아이가 탯줄이 그대로 매달린 채 길가에 버려진 것을 새벽녘에 우체부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반경 한 남성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흰색 SUV를 몰고 지나가던 한 여성이 이 남성에게 접근해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그녀에게 아기를 그냥 받을 수 없으니 가까운 소방서나 병원으로 가라고 거절했습니다. 후에 이 갓난아이는 홀겹에 아기용 옷만 걸친 채 길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탯줄이 아직 붙어있는 상태였으며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고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채 안 된 갓난아이를 길에 버리고 간 비정의 엄마를 추적 중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마초를 피우려 폐가에 몰래 들어간 사람이 버려진 호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텍사스 휴스턴 경찰에는 버려진 집에 호랑이가 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호랑이는 나일론 끈과 스크루 드라이버로 고정된 허술한 우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포장된 고기 몇 덩이가 놓여 있었지만 이 밖에 집에 사람이 산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역시 폐가에 사는 게 아니라 대마초를 피우려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견된 호랑이는 출동한 동물 구조대에 의해 마취된 채 텍사스 내의 한 보호소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누가 왜 이 호랑이를 폐가에 가둬 놓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주 커네티컷주에서 발생한 24살의 여성 발레리 레이지의 사체 유기 사건의 범인은 레이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커네티컷주 그린위치 타운 경찰은 어제 레이지의 전 남자친구인 다바 실바 로자스를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레이지가 실종된 지난 1월 29일 레이지의 집에서 그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넣어 고속도로 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자스는 범행 후 퀸즈에서 레이지의 MTA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레이지는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그 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프랭클린에 사는 26살의 여성 아만다 토스가 맥도날드 판매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만다는 지난 월요일 오후 9시 30분경 뉴저지주 지방 고속도로의 선상에 있는 프랭클린 맥도날드 가게 주인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 가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만다는 앱을 사용해 전화번호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따라 경찰 순찰대가 출동하고 건물을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12일 배심원들이 엘차포에 적용한 10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다며 엘차포는 여생을 철창 안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선거 공판은 오는 6월 25일 열립니다. 엘차포는 범죄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운영하며 살인과 폭력을 통해 마약 왕국을 세웠습니다.
1989년부터 2014년 사이 미국 각지에서 200톤이 넘는 마약 밀매와 돈 세탁, 살인교사,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17번 기소됐습니다. 엘체포는 멕시코 감옥에서 2차례나 탈옥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이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아마존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틈을 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워크는 뉴욕과 거리가 멀지 않아 뉴욕에 자리 잡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콘 에디슨은 오는 15일부터 웨체스터 일부 지역에 새로 건축된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용커스와 마운트 버논부터 북쪽의 오시닌과 베드포드, 노스캐슬까지 전 지역에 걸쳐 건축되고 있는 새 건물들이 가스 공급 중단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미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곳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가 모피 가공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은 13대 1로 찬성이 많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로 의회에서 절차상 재투표를 거친 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폴 코레츠 의원과 밥 블루멘필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LA시 안에서는 동물의 털로 만든 옷과 모자, 귀마개, 핸드백, 액세서리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자폐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 아동 34명 중 1명꼴로 자폐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인 54명 중 1명꼴을 훨씬 웃도는 비율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 은빛 요양원에서 캐티박 원장님과 다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캐티박 미녀가 원장입니다. 오니까 굉장히 화사해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지난 시간에는 뭐 시설과 서비스, 뭐 네. 대충 이런 것들, 네,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어떤 분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네, 네. 있느냐. 이제 네.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먼저 이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네. 스탠더드에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메디케이드에서 항상 말을 해요. ADL을 충족한 사람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네. 이 ADL이라는 말은 Activity of Daily Living 이란 뜻이에요. 네. 평소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어딘가가 네. 불편한 점. 그러니까는 혼자 걸으실 수 있는지, 네. 화장실을 혼자 걸어가실 수 있는지, 네. 쇼핑을 혼자 가서 그로서리 장을 봐갖고 네. 와서 요리를 해서 혼자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혼자 변기에 앉았다가 나와서 소파에 옮겨 앉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혼자 목욕을 하고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비상시에 집에 네. 불이 났다거나 자기가 넘어졌거나 네. 이럴 때 911을 걸을 수 있는 그 정신 상태가 어떠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신 분, 스스로 혼자 24시간 있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스스로 혼자서 생활이 안 움직이기 된, 네. 힘든 부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실 네.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꼭 그런 분만 받는 건 아니죠. 뭐 제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네, 네. 있는데 그냥 네. 들어가고 싶어. 이제 네. 뭐 자식과의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도 네. 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디 연로하시고 하니까 네. 들어갈 네, 데가 네. 없어. 근데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나도 요양원 들어갈 거야, 네. 양로원 들어갈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 사비로 제가 돈이 좀 있으면 네. 사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고 나는 몸이 아프고 이런 24시간 누가 날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기 집을 팔아서 네.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이렇게
페이하면서 계신다든지 네. 뭐 그렇게 아니면은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들어놨는데 네. 내가 지금 이 정도 몸이 아프다든지 예 그런 걸 프루브하실 수 있으면 사비를 내고도 프라이빗 페이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비싸요. 어. 한 달에 7,000에서 8,000불 정도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역에 따라서 값이 약간씩 다른데요. 7,000불에서 8,000불 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 네. 예, 꽤 비싸죠. 네, 꽤 네. 비싸지만 뭐 또 돈이 또 많으신 분들은 또 네. 한번 생각해 볼 만은 네. 하겠네요. 네. 네. 이 여기에서 아까 메디케이드나 뭐 메디케어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네. 베네핏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어때요? 네, 일단 요양원에 입원하시면은요. 네. 24시간 간호사가 돌봐드린다는 거.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건 널싱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좀 집과 병원 중간쯤 되는 형태예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신 건 아니고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신 그 중간쯤 단계예요. 네.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간호사한테 24시간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간호 보조사들이 네. 일단 간호사가 이제 약도 챙겨주시고 네. 시간 맞춰서 네. 이런 뭐 혈압을 잰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다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같이 하루 종일 놀아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네. 간호 보조사들이 빨래, 청소, 목욕 네. 이런 서비스들을 다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신 경우 재활 운동 이런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 치과 서비스, 네. 안과 서비스, 그다음에 내과 네. 이런 분들은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요양원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아프신 경우 네.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연세도 네. 많고 아니면 가족들 중에 이제 연세도 너무 많고 한데 뭐 이걸 더 치료를 더 한다거나 항암 치료를 네. 받는다거나 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네. 할 때 허스피스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허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도 이거 다 커버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허스피스 서비스가 들어와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와서 아.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이 네. 마지막 여생 돌아가실 때까지 네.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끔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서비스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은빛 요양원의 평균 연령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꽤 그래요? 높아요. 예, 고령이세요. 요즘 고령 사회예요. 네. 예, 저희가 전에 106세 되신 할머니까지 네. 저희하고 오래 같이 살았었고요. 그러셨군요. 지금 현재 103세 할머니가 저희하고 같이 있고요. 계시고요. 네. 102살, 99세, 98세, 95세 허다하게 많이 계시고요. 평균 연령이 8, 90세라고 90세. 보면 맞는데 메디케이드로 디서빌리티 받으신 분들 중에 65세가 안 되는 젊은 분들도 있어요. 50대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예, 아주 고령 103세까지. 그렇군요. 예. 70대 어르신들이 가시면 굉장히 거긴 청춘이겠네요. 젊으신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 또 운동 같은 것도 아까 좀 네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물리치료 같은 네네. 거.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 네, 중에서.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매일 1시간씩 그거를 꾸준히 운동한다는 게 집에서 혼자 하시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힘들죠. 물리치료사 전문인들이 네. 붙어서 운동을 시켜드리거든요. 이거는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병원에 여기 요양을 하시다가 몸이 아프시면 저희가 911 불러요. 똑같이 집에서 네. 하고 똑같이. 그래서 병원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퇴원해서 오시면 메디케어 파트 A가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재활 운동을 하실 수가 네. 있고요. 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또 몸이 안 좋으시던가 그래서 좀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든지 네. 넘어지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전하고 약간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하고 좀 안 좋다 그런 게 판단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또 재활치료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재활 리헵 센터가 저희 요양원 안에 들어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짐에 가서 운동을 시켜드리는데요. 재활치료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이 오셨던가
뭔가 뭐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스피치 테라피를 여기를 아, 집중적으로 네, 그런 강화시키는 것도 있군요. 운동을 또 따로 스피치 테라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몸이 불편해지셔서 아니면 어깨나 뭐 허리가 안 좋으셔서 네. 뭐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네.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는 게 불편하시다든지 네. 어디가 마비가 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분한테 맞게끔 잘 생활하실 수 있게끔 운동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아큐페이셔널 테라피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작업 치료라고 하는데 네. 예,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런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또 가끔 가면 이제 말씀이 어눌하신 분들도 네네. 계시잖아요. 네, 이제 네. 언어 치료 이런 네. 것도 있다고 네. 예, 들었어요. 거기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혀와 입 근육, 이 목 근육 이런 데들 강화하는 아까 그런 그거 스피치 예, 테라피 그런 운동을 거기에 따로 속하겠군요. 시켜드려요. 네, 그렇군요. 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삼키는 거에 네. 문제가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운동을 네. 이 여기도 근육이 다른 부위에 있는 근육하고 마찬가지로 네네. 약화돼요.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늘어지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화시키는 네. 운동을 따로 시키는데 그게 스피치 테라피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한 가족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네. 그 거기를 방문하고 싶어요. 네네. 그 환자를 보기 네,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방문 시간이 뭐 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해져 네네. 있는 건가요? 예, 정해져 있어요. 이제 1년 내내 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뭐 구정 따지지 않고 항상 열려 네. 있어요. 365일 365일 오픈.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 거기서 혹시 예. 잠을 자거나 가족들이 네. 이제 부모들이 가끔씩 그러실 때 예. 있잖아요. 그럴 거 물어보시는 네, 분이 많은데 네, 자식들 보고 그런 싶은데 자리는 손 없어요. 잡고 자고 싶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음. 서비스는 안 되고요. 아, 아쉽구나. 예. 이 미국 뉴저지나 네. 뭐 다 널싱홈은 다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진 다 그런 것 같고요. 네. 아침 8시에서부터 8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고요. 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예, 밤 저녁 8시까지. 8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고 또 외박도 가능해요. 아, 외박 많은 가능해요? 분들이 예, 물어보시는데 이제 요양원에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못 나가는 줄 아는데 여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네. 오셨다가도 또 몸이 좋아지시면 퇴원도 네. 가능하고요. 네. 집에서 돌봐주실 분이 있으시면 집으로도 퇴원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에 3주에서 4주 한 20일, 30일 정도 휴가처럼 메디케이드에서 허용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휴가처럼 네. 쓰시는 거예요. 1년에 나눠서. 네, 손자가 결혼해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예, 그 손자 결혼식에 한 3박 4일 다녀오시고 구정이니까 아하. 가족들하고 설을 세고 싶다 하시면 가서 한 일주일 다녀오시고 네. 뭐 이렇게 외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1호점에는 바로 바닷가가 바로 가까이 네. 있잖아요. 그럼 모시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네.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거 외출은 항상 가능해요. 그렇군요. 괜찮은데요. 네. 음. 여기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이라서요. 네네. 예, 결론을 좀 마무리 네.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했었는데요.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양원 지금 보시면 아시죠? 120세 시대를 우리가 이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은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근력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 검진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병원을 가 하면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하고요. 치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식사를 잘 못하시면 건강이 그래요. 정말 급격히 안 맞아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네. 젊으실 때 치아 임플란트도 관리. 하시고요.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들, 자녀분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네.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녀분들하고 틀어지면 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정말 너무 네.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 신앙생활 열심히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몸에 병이 들었거나 네.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몸이 아프시다 이럴 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또 각자에 맞게 네. 또 상담도 해드리고 네. 또 메디케이드가 없거나 메디케어가 없으신 분들도 네. 또 상담 다 해드리고 하니까 예,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은빛 요양원의 캐티박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